조폴체 TV. 안녕하세요, 조폴체입니다. 이 풀이는 빠르고 정확하게 수능 문제를 푸는 방법을 나누는 겁니다. 그럼 간결독해 같이 풀어봐요. 네, 목적 문제 푸는 거고요. 이거 상당히 쉽죠. 목적 문제는 이메일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메일의 형식상 저는 이렇게 처음과 끝에서 두 번째 문장을 먼저 보는 걸 권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약을 했네요. 예. 자, 그리고 여기 끝에서 두 번째 문장 보면은 추가 렌털이 가능한지 묻고 있죠. 그럼 일단 이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고, 이 내용이 4번에 있죠. 자, 다음 심경 변화. 심경 변화는 처음에 제시된 심경이 반드시 바뀝니다. 예. 안 바뀌면 문제 성립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처음과 끝을 보더라도요, 심경이 어떤지만 알면 돼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근데 그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는군요. 절벽을 향해서. 밖을 보니까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요. 걱정하면서 한숨을 쉬었대요. 자, 여기 포인트 나오죠? 걱정하면서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면 여기 인용 어구에 있는 내용은 이 걱정이기 때문에 안 읽어도 됩니다. 자, 이제 끝으로 갈게요. 자기한테 말을 했는데요. 야, 태양이 그 지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데? 자, 요 내용 보면요, 좋은 거죠. 예, 이걸로 아시면 됩니다. 그럼 뭐겠어요? 1번이네요. 자, 다음 20번이요. 20번은 주장인데, 주장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 그래서 처음과 끝을 먼저 보는 걸 추천해요. 처음과 끝을 먼저 보세요. 자, 해석을 해보니까 두 명의 운동선수가 있네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하실 게 있는데요. 이렇게 둘이 있잖아요. 그럼 이 둘은 똑같지 않아요. 항상 비교, 대조됩니다. 예. 이거 알아두세요. 수능 영어 지문에 등장하는 대상이 두 개면 그 둘은 비교, 대조된다는 거. 그리고 한 명은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한대요. 근데 다른 한 명은 목적을 설정해서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겠죠. 여기 specific skills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둘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한 명은 전부 다 열심히 하고, 한 명은 목적을 정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일단 그런 차이만 알아두면 돼요. 자, 이제 끝으로 가면요, while절 나오고, 그럼 콤마에서 끊어줘 보세요. 그리고 while절의 내용이 보니까 desire라는 게 make you spin those gears 하니까, 기어는 여러분 자동차 기어 아시죠? 발동 장치 뭐 이런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어를 밟게 한대요. 더 빠르고 더 세게. 그래도 그 while절이니까 이제 상반된 내용을 연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기 drive is what built them in the first place. 예, 충동이라는 게 제일 먼저 그것들을 만드는 것이라는군요. 그러니까 충동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네요. 자, 그럼 일단 이 드라이브가 있는 거를 찾아봐야죠. 네, 추진력 여기밖에 없네요, 아직.
그러면 2번 괜찮습니다. 2번. 자, 그러면 저는 이것만 가지고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부 다 풀었고요. 그래서 지문을 이제 결국은 다 봤어요. 그래서 이 둘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게 힘들 순 있긴 하지만 근데 또 만들지 못했답니다. 예. 그 차이점을 만드는 게 추진력이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드라이브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정신적인 발동 장치, 기어를 사용하는 거죠. 이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여기 나왔네요. 예. 답은 2번. 네, 밑줄의 의미죠. 이 유형은 전부 다 보고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그냥 제가 해석을 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대로부터 관점. 예. 이건 나만 알아보면 되니까 그때 풀이하는 당시에 저한테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이렇게 봐요. 자, 일단 지문을 전부 다 보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낫으로 시작하는 문장이죠. 그러면 이게 이 문장은 일단 부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어져 나오는 이 문장이 나의 법비 형태로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 지문은 이런 나의 법비의 형태가 많이 있어요. 자, 역시 낫 있는 문장 지워버리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장이 비록 벗이 없다고 하더라도 낫의 법비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또 낫 나오죠? 이것도 지워버리고 좀 더 구분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낫이 있는 문장을 다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런 인강 형태니까 가능한 건데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안 읽어도 되는 부분을요. 아예 그냥 마음속으로 지워버리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 자, 그러면 낫이 없는 문장을 이제 보면요. 형성되어졌군요. 우리의 정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그리고 공유되는 문화적인 관점과 가치관과 신념에 의해서 형성이 되네요. 자, 여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hour죠, hour. hour. 자, 그 다음 계속 갑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현실에 대한 버전이 정확하게 이런 것인데 바로 우리의 버전이란 거죠. 그게 아니고요. 자, 여기에 근거가 나오네요. 자, 계속할게요. 그리고 단 하나의 관점은 없대요. 말이 되는 other than 있으니까 역시 이것도 부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지울게요. 부정이 되는 어구는 다 지우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세상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으로만. 왜냐하면 정말로 그래야 하는 건 없으니까요. 예. 여기 또 근거가 나오네요. 어스가 있죠. 계속 우리, 나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께서 주장을 하시는데요. 잠깐만, 여기서 이런 인형 어구 나오는 거 있죠. 이게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해요. 일단 수능 영어 지문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좋은 분들입니다. 예. 문제풀이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어떤 점에서 문제풀이에 도움을 주시냐면 일단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이 중요한 내용은 앞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냥 생략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또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팁인데 이건 정말 제가 하는 거 다 팁이에요. 이렇게 수능 영어 지문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부터 먼저 봐도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에 그 글에서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뚱맞은 고유명사를 볼 때 여러분이 먼저 이 부분만 보는 것도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예요. 상황 봐서 활용하세요. 이분이 주장하신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나왔군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요. 특정 관점을 제외하고서 그리고 그 관점이 우리가 보는 것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세상을 경험하는데 인간의 렌즈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식별할 수 있는.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여기 근거가 있죠. 여기 또 근거가 나오잖아요. 바로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 읽었으니까 문제를 풀어봐야죠. 자, 일단은 보시면요. 자, 이 지문 쭉 살펴봤는데 결국 하는 말이 이거네요. 우리의 관점은 중심이 되는 하나의 관점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선지를 보겠습니다. 자, 선지도 충분히 풀이의 답이 있어요. 그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자, 1번은 여러 관점들이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2번은 여러 사람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럼 1번과 2번은 결국 비슷한 내용인 거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영향을 주어서 생기는 관점이니까.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수능 문제 풀이는 선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선지에서 내용이 같은 게 나오면 답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지문 봤더니 여기선 중심이 되는 하나의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또 답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죠. 3번은 뭐 adapted by 어쨌든 people이니까 이것도 틀린 거긴 한데 여기서 very few라는 말이 또 이상하죠. 아주 적은 사람들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지문에 비춰서 말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는 우리의 편견을 물리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죠. 5번이네요. 22번 요지 문제고요. 요지 문제는 처음과 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왜냐하면 요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은 수능 영어 지문에서는 처음과 끝에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주 무시당하긴 하지만 중요하대요. 소비자가요? 근데 그 소비자는 큰 역할을 하는군요. 프라이버시의 역설에서.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 나오는데 소비자가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요게 중요하고요. 이제 끝으로 내려갑니다. 프라이버시에서 중요한데 어떻게 중요하냐면요. 도구를 갖추고 있고 그 도구는 그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대요. 자, 댐은 지금 처음에 등장한 사람이 컨슈머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로 보지 않아도 여기 있는 컨슈머가 댐 이야기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장에
더 컨슈머라고 주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명사는 컨슈머인 겁니다. 자, 소비자가 소극적인 방관자에서 적극적인 참여자가 된다. 자, 여기 보시면 컨슈머가 적극적인 참여자가 된다가 중요한 거죠. 그럼 이 내용은 결국은 요 처음에 나와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같은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면 소비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가면 되죠. 그런데 보니까 그 내용이 있는 게 뭡니까?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나왔으니까 주체적 소비자. 이거 괜찮죠? 그리고 소비자가 일단 소비자가 뭘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건 아니겠죠? 소비자가 주체적이다. 큰 역할을 한다. 이게 돼야 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뭘 시키는 게 아니군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으면 틀린 겁니다. 그리고 대가가 뒤따른다. 예. 이것도 아니고 다 아니네요. 자, 여러분 1번이 답인 이유. 지금 처음과 끝에 소비자 중요하다고 나왔죠. 그 중요한 게 맨 끝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된다고 돼 있으니까 1번이 답인 거죠. 예. 네. 이렇게 요즘 문제 풀었고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주제. 주제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영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 선지가 영어로 나오면 힘듭니다. 같은 맥락으로 24번도 어려워요. 자, 주제는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처음과 끝을 보는데요. 이번에 처음 부분은 제가 길게 표시했어요. 그리고 끝은 이렇게 마지막 한 문장 표시했고, 제가 처음 부분을 이렇게 많이 잡은 건 요거 때문에 그래요. however 때문에. however가 있으면은 앞과 다른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however가 나오면 그 뒤는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많은 일인데 심리학자하고 인류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작업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문화 심리학자하고 문화 인류학자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직업은 지문의 내용을 짐작하게 하는 단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문화 얘기, 민족 얘기, 그리고 심리 얘기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예. 이분들의 연구가 보여준 바는 때로는 크고 또 때로는 놀라운 차이가 있대요. 말하고 개념에. 다른 문화들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묘사하는데 사용하는 말과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as well as 있죠. as well as가 있으면은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잖아요. 보통 강조되는 게 앞에 있는 겁니다. B에 해당하는 부분.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지워주시는 게 좀 글을 내용을 파악하는데 더 편해요. 자, 여기 첫 부분에 중요한 거 나오네요. 아, 차이가 있다. 감정에 대해서. 네. 자, 그 다음 이제 보니까 와, 여기서는 그 연구들이 보여주지 않는데요. 자, 이게 주의할 게 나왔네요. 뭘 보여주지 않냐면 다른 문화가 다른 감정들을 보여주지 않는답니다. 앞과는 다른 내용이 나왔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감정들을 중심적이고 그리고 신경적으로 설치된 상태로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결국 if절이 반전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기에 정리를 해보면 문화마다 표현하는 언어, 개념 다르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다르지 않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한 전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감정이란 게 정해져 있는 거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앞에 있는 것과. 왜냐하면 감정은 센츄럴하지도 않고 뉴럴이 임플리멘티드 스테이츠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좀 유추를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 갖고 가야 돼요. 문화마다 감정, 언어와 개념이 다르다. 그런데 이렇게 가야 돼요. 한편으론 어느 관점에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A basic culturally universal emotion set, 기본이 되고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감정에 대해서요. That is shaped by evolution and implemented in the brain. 두뇌에 진화에 의해서 형성되고 두뇌에 그런 설치된 감정의 모음에 대해서 감정 세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 나오죠. but하고 이제부터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The links between such emotional states and stimuli, behavior and other cognitive states are plastic. 플라스틱에서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가소성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이란 뜻이거든요. 바뀔 수 있는.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결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될 수 있는데 특정 문화적인 맥락에서 배움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마다 결국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요 끝에서는요. 앞에서 봤던 내용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거 그냥 요거 무시하세요. 빨간색도 복사가 돼버렸는데 그러면 문화마다 감정 언어 개념이 다르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좀 확대를 해볼까요? 자, 여기 문화마다 다르다는 거 1번에 없죠. 이거는 이건 그대로 놨죠. 감정이 문화적으로 구성된 재현이다. 이거는 결국 문화마다 감정 나타내는 게 다르다는 거잖아요. 2번 맞네요. 그리고 이거는 감정 문화 이런 얘기가 없죠. 그리고 잘못 묘사됐다는 내용도 아니고. 4번 감정 문화 안 나왔죠. 여기는 학문이 나왔네요. 생뚱맞고요. 자, 5번은 문화는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문화를 배워야 된대요. 이게 배울 때 인지가 더 큰 영향을 발휘한다. 이게 또 이상하죠, 이게. 왜냐면 커그니션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모션 얘기니까. 2번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 제목. 선지가 영어면 힘들어해요. 이거 어려운 유형입니다. 제목. 그래도 제목은 그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처음과 끝이 먼저 보고요. 자, 볼게요. 뭐 접근이라고 하네요. 이런 거 그냥 하셔도 돼요. 고유명사고 그리고 콤마를 양옆에 낀 삽입 어구니까. 자, 어쨌든 접근이 로봇을 다루는데 인간과 기계의 한 팀으로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지성이 시너지를 발휘하죠.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각 참여자의 기여로부터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 나오네요. 로봇이보다 인간과 한 팀을 이뤘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표시를 하겠습니다. 시너지를 발휘하고요. 각 참여자의 기여로 나왔다는 거니까 인간과 로봇
모두 다 기여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인간과 로봇은 사이가 좋은 겁니다. 얘네 둘은. 나도 인간인데. 우리하고 로봇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앞에 따라왔던 조인트 디자인이 나왔죠. 그래서 AI가 사용됩니다.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 원칙에 따라서 그 로봇을 만드는데요. 그 로봇은 충분히 똑똑하대요. 좋은 멤버가 될 만큼.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 뭐예요? 네, 인간과 로봇이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로봇은 어떤 로봇입니까? 좋은 팀 구성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지금 또 인간과 로봇이 사이가 좋다. 그리고 인간과 로봇이 사이 좋은 걸 찾아보세요.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요. 로봇이 인간을 능가한다. 아니죠. 그리고 인간성 상실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힘이 없어진다는데요. 로봇한테 안 된다고 말을 한대요. 아니죠. 인간과 로봇은 사이가 좋으니까. 그리고요. 여기서는 네. 일단 로봇이 인간의 조력자가 된다는 내용 이거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자. 여기에서 걸리죠. 여기에서. 서비스 동물. 그러니까 인간을 돕는 동물에서 로봇 조력자로 이동을 했다. 이거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과 로봇이 함께 힘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1번입니다. 예. 처음과 끝에 단서가 분명하게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계속 가겠습니다. 25번부터 28번은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예. 정답률이 95% 찍었던 적도 있어요. 메가스터디 통계입니다. 여기서 시간을 벌어야 되고요.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뒤부터 먼저 봐요. 예. 뒤부터 먼저 보고 그냥 습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답 근거부터 이렇게 딱 할게요. 여기 3번에 보면은 미국 얘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미국이 2009년에 다 5등 했고 2019년에 6등 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수에서 줄어들었대요. 그럼 수를 보니까 수는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겁니다. 예. 자, 26번 뒤부터 봤었고요. 근데 이건 중간쯤에 답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키드 씨께서 사임하시고 나서 그분의 후계자로 임명이 되셨대요. 버클랜드께서. 근데 이게 틀렸죠. 사임 전에. 3번. 여기가 걸리네요. 자, 그 다음 안내문 내용 뒤부터 봤고요. 뒤부터 봤더니 여기 학생의 전시작품은 판매용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28번. 저 28번 할 때 자, 앞에서 세 문제들은 자, 다 일치하지 않는 거죠. 여기. 이것도 일치하지 않는 거. 근데 이거는 뭡니까? 이건 일치하는이에요. 일치하는. 한 번 더 표시해야지. 제가 이거 헷갈려가지고 틀린 적이 한 2번인가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고 나서 아예 그냥 각인을 시켜버렸어요. 예. 이거 주의하세요. 잘못 푸는 일이 없게. 그래서 28번은 앞에 있는 세 문제보다 저한테는 리추얼, 그러니까 의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요거를 한번 강조하는 거. 자, 역시 D부터 봤고요. 여기서 보면은 기상 상황 때문에 취소되는 경우 얘기 나오고 그때 텍스트로 보낸다고 그러니까 맞죠? 일치하는 이니까 이거 푼 겁니다. 이거
계속 염두에 두지 않으면 틀리기 쉽더라고요. 이거 주의하시고요. 29번 문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소개했고요. 게시글에 올려놨습니다. 예. 자, 그럼 문맥상 낱말 유형을 풀어보죠. 이거는요, 전부 다 봐야 됩니다. 예. 그냥 다 봐야 돼요, 순서대로.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도시의 교통 전문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관점을 따랐는데요. 도시에서의 자동차의 요구가 통제될 필요가 있대요. 수용되기보다는. 자, 여기 보면 rather than 나오죠? rather than 나왔으면은 여기 그냥 무시하세요. 여기. 늘어나는 소득이 필연적으로 그 자동차 이용하는 거 더 늘렸죠. 심지어 기후변화에 그런 불가피함 없이도 물리적인 제약들, 그러니까 밀집 빽빽하게 거주하는 도시들의 물리적인 제약들, 그리고 and 나오는데, 자, 여러분 여기 and부터 쭉 열거되고 있죠? 이것도 무시하세요. 왜 무시해도 되냐면 열거되는 건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아시면 돼요. 아, 이게 도시가 좀 불편함을 주는구나. 뭐 그런 정도로 아시면 돼요. 다 제약들입니다. 여기 지금 날된 게. 이것들이요, 제한을 둔대요. The option of expanding road networks. 도시의 도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그런 선택을 제한을 두게 합니다. Purely to accommodate this rising demand. 이 점점 늘어나는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도로 확장하는 걸 제한을 둡니다. 자, 이제 근거를 찾아야죠. 자, 지금 이 리미트의 주어는 빽빽하게 거주하는 도시의 물리적인 제약입니다. 그러면 그게 제한을 두겠죠. 도로를 넓히는 거에. 예. 그래서 이 문장 안에서 리미트의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이제 가요. as a result 나오죠? as a result가 나왔다는 건 앞에 있는 거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아, 대도시는 제약이 있어가지고 도로 넓히는 거 제한을 두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도시가 개발하고요, 거주자들이 더 번성하게 된대요. 그렇게 되니까 persuading people to choose not to use cars.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점점 중요한 초점이 되어버렸죠. 자, 여기 근거를 찾아보죠. 일단 as a result입니다. as a result는 앞에 있는 내용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 1번이 있는 문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어떤 내용을 선택하겠어요? 자동차 쓰지 말라고 선택하는 거죠. 근거가 앞에 분명히 있습니다. as a result로 이어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도시 관리자, 계획자들에게 중요한 초점이 되는데, 여기 city managers and planners는 도시를 어떻게 하길 바라겠어요? 살기 좋게 하길 바라시겠죠.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걸로 인해 생기는 그런 제약들을 해결하고 싶겠죠. 그러면 해결책으로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게 하는 게 맞겠죠. 근거가 앞뒤로 다 있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갈게요. 대안이 되는 선택들의 질을 개선시키는 거.
그래서 그 사례로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Alternative Options라는 거를 search-as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 search-as의 역할. 사례죠, 사례. 그러니까 여기 지금 걷고 자전거 타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들이 결국 대안으로서 제시되는 옵션인 거죠. 얼터너티브 맞습니다. 자, 계속 할게요. 자, 이런 대안이 되는 선택 사항들이 도심 계획의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접근 to accommodating automobile demand 자동차 요구를 수용하는 것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접근이 is making motorized travel more expensive. 자, 5화는 연결되는 거죠. 연결되는 건 내용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거. 자, 답 나왔네요. 여기. 자, 지금 이 지문의 내용은 뭐였어요? 자동차 사용하는 거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수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어프로치는요. 이 지문에서 제시되는 어프로치는 자동차 사용을 권장하고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사용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에 되는 거죠. 일단 이게 관리하는 거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예, managing. 그리고 여기 making motorized travel more expensive는요. 차 타고 다니는 것을 더 비싸게 만들면 이거는 수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뒤에도 또 근거가 분명히 있고요. 지문 전체 앞에 내용을 쭉 따라가 보면은 accommodating이 아니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여기서 분명히 근거가 나오죠 또. 아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나오는 거는 그냥 기대하지 마세요. 예. 자 계속 가겠습니다. 예. The contribution of motorized travel to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대해서 그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이 기여하는 게 이러한 명령을 불가피성을 더 강화합니다. 그쵸? 예.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차 타고 다니는 게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니까 불가피한 거는 뭐예요? 여기서 불가피한 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불가피한 건 어쨌든 자동차 사용하는 걸 줄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reinforces 맞죠? 많이 지저분해졌는데요. 예. 근데 이렇게 지문에서 근거를 찾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풀어봤고요.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부 기대해 주세요. 애쓰셨어요.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